안녕하세요. 위닥터 자문의 정신건강의학과 이병철입니다. 트라우마 이후에 오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사례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2세 남아가 집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차마 나오지 못한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환자와 여동생은 화마에서 살아남았지만 병원에서 화상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파서 잠을 잘 못 자고 정신없이 보내다가 사고 2, 3일부터는 꿈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오고 화재 장면이 자꾸 떠올라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고 당시에 집에 안 계시던 부모님들도 말은 안 하지만 할머니 죽음에 대해서 자신을 탓하는 것 같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에 먹고 싶은 생각도 없어지고 잠도 안 오고 했습니다. 병실을 문 닫는 소리에도 깜짝 놀라고 불을 끄고 자려면 불안해서 항상 불을 켜놓고 지냈습니다. 부모님들이 볼 때는 작은 소리에 예민하게 놀라는 일도 잦고 때로는 넋나간 사람처럼 멍하게 있고 말수도 줄고 반응도 줄어들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짜증이 많아지는 상태였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환아에게 이러한 상황에서 아래와 같이 설명을 합니다. 첫째,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한 반응은 정상이다. 놀라는 것, 무서운 것은 큰 사건 이후에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고 내가 마음이 약하거나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애써 아무 일 없는 척할 필요 없다. 둘째, 시간이 지나면 차차 좋아진다. 다만 스스로의 회복력을 방해하지 않으면 된다. 식사와 수면을 규칙적으로 하고 최대한 일상적인 모습을 유지하려고 하고 생각이 빠져들거나 그럴 때는 몸을 좀 움직이거나 사람들과 어울려 사고와 관련된 생각을 찾아 줄이도록 하는 것이 좋다. 셋째, 돌이켜서 후회되는 일들이 많겠지만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위급한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지나고 나서 내가 왜 그랬을까? 다른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그렇게 후회하지도 말고 원망하지 않는 것이 좋다. 환자의 부모님들에게는 아래와 같이 설명을 합니다. 첫째, 아이가 사고 이후에 퇴행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나이보다 어리게 행동하거나 말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정상이다. 또 부모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심하게 불안해하는 분리불안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스스로를 보호하는 정상 반응이다. 안정을 찾을 때까지 이러한 정상 반응을 억지로 교정하려고 그러지 않고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가족들은 대부분의 사고에서 죄책감을 가지기 때문에 평상심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사례의 경우에 부모님들은 우리가 왜 애들과 할머니만 놔두고 자리를 비웠을까 하는 죄책감들이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사고 얘기를 꺼낼 필요가 없지만 어느 시점에서 아이가 사고에 대한 감정을 정리하려고 말을 꺼내게 되면 절대 말을 돌리거나 피하지 말고 아이의 표현을 적절히 받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일상적인 기본활동, 식사나 수면이 잘 안 된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후로 아이는 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죄책감, 후회 등을 표현하고 이해받는 과정을 거치고 차차 놀이와 대화를 통해서 사건에 대한 두려움, 공포감을 표현하면서 불안감이 감소하게 됩니다. 규칙적인 병원 생활과 자기보다 심하게 다친 환자들이 잘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치료가 거의 끝나 퇴원을 마친 시점에서는 그렇게 아픈 화상 치료를 다 마치고 나서 많이 용감해진 것 같다. 이제는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무섭다는 생각을 안 할 것 같다.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실제적인 치료 기법 및 효용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실제적인 치료 기법은 안정화 기법, 이완요법, 노출요법, EMDR 등이 있습니다. 안정화 기법, 이완요법은 사고 초기에 심한 불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몸으로 기억된 불안을 움직임이나 감각에 집중하여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노출요법과 EMDR은 사고에 대한 생각과 두려움이 고착된 만성화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들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자칫하면 증상의 악화를 일으킬 수가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심한 불안 상태에서 우리 몸은 웅크리고 긴장된 자세를 취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어깨와 등에 힘이 들어가고 얕고 빠른 호흡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세는 불안한 심리 상태를 유지시키게 됩니다. 안정화 기법, 이완요법은 호흡을 크고 깊게 쉬면서 자세를 바르게 하고 몸에 들어간 긴장을 내가 알아차리고 편안한 자세, 편안한 움직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심한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스스로 긴장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느끼기 어렵기 때문에 주변에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출요법 EMDR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작은 단위로 불안한 자극을 쪼개서 반복 경험하게 함으로써 차차 내성을 갖게 하는 방법입니다. 마음으로 사고를 돌이키기도 하고 사고 장소와 유사한 혹은 가까운 곳에 다시 한번 가보기도 합니다. 내가 편안할 때 믿을 만한 사람과 불안을 유발하는 자극에 노출하게 되고 증상이 심해지지 않는 선까지만 시행을 하고 차차 그 범위를 넓혀가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위험하고 피해야 할 자극이 차차 별다른 문제가 없는 중립적인 자극으로 기억에 덧입혀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불안과 긴장이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치료법은 대단히 효과가 좋으며 치료가 없이 방치되는 경우에 증상은 2, 3년을 가기도 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아이의 상담과 지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에 일단은 안정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그 환경이 자극과 완전히 분리되어 사고 기억을 돌이켜 소화시킬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폭력이 있었다면 가해자와 같은 반이 되는 것은 안 되겠지만 아예 다른 지방으로 이사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등굣길에 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면 사고 현장을 지나다니는 것은 피해야겠지만 마찬가지로 자극을 피하기 위해서 전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아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 언제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관심 있는 어른들과 연결되는 것, 그리고 자신의 감정 반응에 대해서 적절히 이해하는 것, 그걸 통해서 불필요한 죄책감이나 자기 비난을 감소시키는 것,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학교 차원의 개입은 위의 기준에 맞춰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 가지 고려할 것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 기준에 이와 같은 항목이 있다는 겁니다. 외상성 사건의 원인 또는 결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왜곡된 인지를 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오히려 도와주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거나 왜곡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런 것들을 이상하다고 보기보다는 질환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표현하면서 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아이의 주변인들이 일상에서 정서적인 지지를 해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성의 회복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를 당한 아이는 예민하고 과격하고 감정적으로 불안정합니다. 대부분 예측하지 못하는 아이의 반응에 동료나 선생님들도 아이를 피하게 되고 이러한 반응은 아이를 더 고립시키게 됩니다. 너무 치료적으로 접근하거나 뭔가를 해준다는 생각보다는 원래의 일상성을 같이 경험하고 회복시켜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같이 손을 잡고 산책을 한다거나 산을 오르거나 차를 마시거나 운동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고 이후에는 사고 생각에 시달려 마음의 여유가 없고 괜히 즐거운 행동을 하는 것도 어색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잘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안정적인 하루하루의 일상이 사고에 대한 상처를 덮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탄력성이 낮아 외상 사건이 연상되는 특정 상황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아이에 대한 개입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몇 년 후에도 외상을 떠오르게 하는 상황에서는 스트레스에 과도하게 몰입되는 경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년이 지나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수준에서 트라우마를 회상해내고 다시 진정시키는 노출요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아이의 주관적인 불편감을 일단 감소시키고 추가적인 사건의 수용을 위해서는 아이가 나름의 방법으로 외상 사건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종교적으로도 가능하고 다른 방법으로도 내 삶에서 이 사건은 이러한 의미를 지닌다라는 이해가 생기게 되면 아이가 감정적으로 정리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이 부분은 조심스럽습니다만 예를 들면 전쟁 이후에 기념물을 만들고 참전 군인을 영웅으로 대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받은 전쟁 트라우마가 정말 나와 국가를 위해 필요한 희생이었다라는 의미를 부여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여는 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상담 의뢰가 가능한 기관 정보는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있습니다. 재난이나 사고, 모든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여기에는 자가평가 체크리스트도 있고 다양한 정보가 있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